누구나 원하는 안전한 삶. 하지만 일상의 어떤 것들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인류는 수많은 연구와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가? 인간의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해주려던 많은 발명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숨 쉬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은 일상. 어느새 우리는 가장 큰 위협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있는지 모른다. 대기 속에도 있고요. 토양 속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환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 직경 5mm. 그보다 무수히 더 작고 작은 입자로 어느샌가 우리 주변을 가득 메워버린 보이지 않는 위협, 미세 플라스틱.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리며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남용된 플라스틱은 유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지구에서 인간이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따라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결국 최종 종착지인 인간에게 다다르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 제도 자체도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인간이 누린 편리한 만큼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우리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다. 그 끝을 알 수 없이 넓고 깊은 바다였기에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조용히 그 끝은 다가오고 있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 파도를 가르는 배 한 척. 모두 바다 낚시를 나선 사람들이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손맛에 너나 할 것 없이 미끼를 매다는 손이 바쁘다. 궂은 날씨에도 바다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대여 포인트를 향해 달리는 배. 곧이어 배가 멈추고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다. 입질을 기다리며 연신 챔질을 해대는 낚시꾼들. 손끝에 집중한 나머지 배 위는 그저 고요하기만 한데. 이윽고 하나둘 생선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오늘의 대여는 누구의 손에 들릴지. 그것은 낚시꾼의 실력도 자리 운도 아닌 오직 바다의 마음일 것이다. 궂은 날씨에 비해 조항이 썩 괜찮다. 요즘 이곳 인천 앞바다에서는 여름이 제철인 백조기와 우럭, 광어 등이 잡히고 있다. 생선들이 슬슬 쌓여가기 시작하고 어느덧 바다 위에서 5시간이 지났다. 이 수확물이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맛 좋은 요리가 되어 올라올지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 낚시꾼들. 하지만 이 풍요로운 기쁨을 과연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바다에서 그저 얻기만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물고기잡이 주로 사용되는 그물과 스티로폼은 물론 커다란 플라스틱 통과 각종 음료용 페트병이 즐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불렸던 플라스틱은 어느새 최악의 재앙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왔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플라스틱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생활 환경 모든 것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신발, 뭐 구두, 옷, 그리고 뭐 전자제품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현대 산업의 주요 원료가 되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점점 플라스틱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일터뿐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 속에는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우리 주위에 가득한 플라스틱의 종착지가 결국 바다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닷속에서 작게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들이다. 다양한 크기로 분해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몸속에 축적되고 먹이 사슬의 순환에 따라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된다. 플라스틱이 탄생하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바다는 그저 침묵한 채 수용해왔다. 낚시꾼들이 항구로 돌아왔다. 출정한 지 5시간 만이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생선을 한가득 들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생선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걸까? 제작진은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들고 미세 플라스틱을 과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향했다. 이곳은 토양, 대기, 수질 등 일상 속 미세 플라스틱을 모니터링하고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 10년 안팎으로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현대에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에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의 체내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까? 실험 어종으로는 우럭과 백조기를 선택했다.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만큼 관심이 가는 두 어종.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실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처리는 생선의 살을 발라내서 그 발라낸 살을 산에 넣어서 유기물 분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생선의 단단한 피부 조직은 물리적으로 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류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비교적 큰 입자의 경우 배출될 수 있지만 작은 입자일수록 배출되지 않아 내장을 비롯해 체내에 흡착되기 때문이다. 잘게 갈아진 생선살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더해지게 되는데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산을 첨가한 후 기다려야 한다. 전처리가 모두 끝났다. 전처리가 끝난 샘플 안에는 녹지 않은 플라스틱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관찰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모든 준비를 마친 실험용액은 미세 필터로 여과 과정을 거치고 이후 준비된 필터를 정밀 검출 장비에 넣으면 생선의 생체 조직 속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과 백조기 속 미세 플라스틱을 알아보기 위한 마지막 단계. 이때 검출 장비는 필터 전체가 아닌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을 정밀하게 스캔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와 수, 심지어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4분의 1면을 봤을 때 한 13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저희는 현재 한 45개 정도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살과 이제 내장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전체 물고기 무게가 200g으로 봤을 때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로 추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보고 있고요. 이 결과는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장비는 필터에서 13개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검출해냈다. 가장 큰 것은 6만 마이크로제곱미터. 머리카락 단면보다 7배 이상 큰 크기다. 이러한 검출 결과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의 체내에 이미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순환 속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에 많이 버려지는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들,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특히나 해양 생물들은 일반 이제 플랑크톤인지 미세 플라스틱인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을 플랑크톤이라고 오인해서 먹고 조금 더 이제 큰 고기들이 더 먹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식탁에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 종류와 개체수로 볼 때 육지의 생태계보다 훨씬 다양한 해양 생태계. 이러한 바닷속 먹이사슬의 시작은 해양 생물의 중요 식량 자원인 플랑크톤이다. 문제는 인간이 공기와 함께 미세먼지를 섭취하듯 해양 생물들도 플랑크톤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가 작을수록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게 되는데 먹이사슬을 타고 점차 축적되어 결국 최상층인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의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울의 한 재래시장. 김은경 씨는 아들 현석이와 시장 보기에 나섰다. 대형마트는 물론 쉽고 빠른 배송 서비스까지 갖춰진 세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친환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그녀는 이렇듯 재래시장을 고집한다고 한다. 아니면 우리 저기 생선도 구경할까? 이게 띵거 아니 그건 배추. 체리는 어때?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살 거야? 싱싱한 과일을 고르고 은경 씨가 꺼낸 것은 바로 이게 자두 남편이 쌀포대. 비닐제가 안 써가지고 비닐이 쌀포대를 작은 사이즈로 리폼한 그녀만의 장바구니다. 그 외의 것들은 또 다른 장바구니에 담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 있어요. 고생하세요. 네. 네. 은경 씨에게 재래시장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 또 일회용 포장재를 버리는 불편함이 없게 한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단다. 이렇듯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만은 않다.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해 건강한 먹거리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가치를 두고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하지만 살균제의 독성 성분 때문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1,500여 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된 사람을 55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해온 여러 사건들. 특히나 화학 제품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수가 너무 많은 데다 그 유해성을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친환경적인 생산 과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까다롭게 고른다 해도 그저 모든 걸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은경 씨는 이 같은 고민 끝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마당을 텃밭으로 만들고
채소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벌레가 먹고 모양은 못생겨도 내가 키운 채소의 맛은 그 어떤 채소의 맛과도 비할 수 없다. 서울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을 경험. 하지만 현석이는 이제 텃밭일에 제법 익숙하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대부분은 사 먹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많이 시켜서 먹죠.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환경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씨는 이 같은 생각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만 아주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녀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정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직접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그 플라스틱 얇은 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된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밀랍이 굉장히 밀봉이 잘 되고 또 세균이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부분 제가 남는 음식이나 보관하는 음식은 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랩 대신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든 밀랍 랩. 벌집의 주재료가 되는 밀랍을 활용해 식품을 밀봉하는 성능이 좋을 뿐 아니라 이물질이 묻으면 얼마든지 세척해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경 씨는 이 밀랍 랩이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 랩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은 환경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 크다.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아주 작은 입자로 변해서 결국에는 우리 몸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한번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 몸에 아주 해롭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면 채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그런 비닐이나 아니면 봉지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음식이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플라스틱 없이는 상상할 수 없게 된 매일. 그럼에도 내 가족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려 노력하는 사람들. 하지만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돗물의 미세 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24개 정수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3개 정수장에서는 1리터당 0.2개에서 0.6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식수원인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엄격한 과정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특히나 서울의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 166개 항목의 2배 이상, 환경부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의 6배 이상인 350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거친다. 또한 상수원 인근 지역은 철저한 규제를 통해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2021년 수도권 상수원 미세 플라스틱 유입으로 문제가 됐던 북한강 상류, 춘천의 공지천. 당시 이 문제를 조사했던 김만구 교수와 함께 공지천을 방문했다. 자전거 도로는 빨간색, 그리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그 도로는 파란색 수성 페인트를 칠했어요. 약 한 1톤 정도의 페인트를 갖다가 칠했는데 0.6톤 정도가 벗겨져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이 페인트들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상수원에서 취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변 공원에서 상수원으로의 미세 플라스틱 유입.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시에서는 박리 현상으로 벗겨진 산책로의 페인트를 반복해서 도색해왔고, 그렇게 페인트는 계속해서 공지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는 페인트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혼합물로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보다 단기간 생태계로 전이되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지천과 북한강 의암호가 만나는 약 5km 구간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 그것은 바로 하류의 상황이었다. 수변도로에 사용되지 않은 알 수 없는 페인트의 색이 검출된 것이다. 도대체 이 색깔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김만구 교수 연구팀은 뜻밖의 결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사를 거듭했고, 결국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지천 유원지에 떠있는 오리배에서 흘러나온 페인트였다. 수변 도로에 그 페인트뿐만 아니라 유원지에 오리배들이나 보트나 등에 칠한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규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재질로 된 보트나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상치 못했던 한강 상수원의 미세 플라스틱 유입. 수많은 규제를 통해 엄격한 관리를 해온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작은 허점들로 인해 1,500만 시민의 젖줄이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1,500만 시민의 식수로 사용되는 주요 상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 이들 강줄기의 수변 지역은 1970년에서 80년대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 제한은 물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왔다. 이렇듯 상수원을 엄격히 보호해왔기에 우리나라 수도의 수질은 세계적으로도 그 품질이 높다. 취수부터 시작해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칠 뿐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정수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 및 중금속 등을 걸러낸 결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적용되지 않은 상황. 평균적으로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많은 나라에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제 여러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발빠르게 미세 플라스틱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세탁기에 적용되는 규제를 신설 및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은 섬유 제품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간 상황.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국가들이 세탁물과 섬유 제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때문에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세탁기가 규제의 대상이 된 걸까?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세탁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세탁과 헹굼, 탈수 과정에서 몇 차례씩 흘러나오는 세탁 폐수. 혹시 이 배출수 속에 그 답이 있을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하는데, 헹굼을 마치고 탈수 과정에서 나온 배출수는 겉보기에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기만 할 뿐, 과연 그 속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세탁 배출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찾은 한 연구기관. 이곳은 의류와 섬유 규제 검사는 물론 의류와 섬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생활 가전제품의 성능 시험 등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일찍부터 세탁과 미세 플라스틱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연구해 왔는데 2023년 상반기부터 세탁기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탁기를 비롯하여 생활 가전 전반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최근에 저희가 가장 핫 이슈로 잡고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폴리에스터 의류, 합성섬유 의류를 활용을 해서 가정용 세탁기에 세탁을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 방출되는 것을 포집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맞는지 저희 그 마이크로스코프로 그런 형태나 요 모폴로지를 확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세탁 배출수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 이야기는 국내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약 35%가 합성 섬유 세탁물로 인한 것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들을 빨 때마다 섬유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준비한 세탁 배출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이 배출수의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진공여과 펌프라는 걸로 해서 안에 10마이크로 필터로 10마이크로 필터보다 큰 미세 플라스틱을 포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가정 내 세탁 배출수에 주목해왔고 국내에서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발빠르게 연구를 시작. 무려 1년간 세탁기 배출수 검사를 진행해왔다고 한다. 세탁 배출수의 미세 플라스틱 검사 역시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배출수를 필터로 분리한 후 여과 작업과 건조 과정을 거쳐 미세 플라스틱의 무게를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친 샘플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볼 시간.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채취한 그 샘플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이게 뭐 폴리에스터인지 뭐 나일론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성을 판단하고요. 봤을 때 나일론으로 표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길이는 지금 봤을 때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찍었을 때 긴 거는 한 200마이크로에서 짧은 거는 한 20, 30 정도 마이크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작진이 준비한 세탁기 배출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됐다. 이날 여과 과정을 통해 얻은 수많은 필터 중 직경 약 5cm의 필터 한 장에서만 길이 200마이크로미터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4개가 확인됐다. 연구원에서는 지난 1년간 꾸준한 실험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재의 합성 섬유 중에서도 특히나 플리스와 같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의류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류를 1kg 넣었을 때 세탁했을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한 0.1g에서 0.15g 정도.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그 뭐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한다라고 했을 때 한 50g 정도, 대략 그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50g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퍼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해양으로 가서 다시 떠돌아와 가지고 우리 몸에 다시 흡수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좀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 수는 약 2,200만. 2천만 대의 세탁기가 일주일에 2~3번씩만 가동되어도 세탁기 배출수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가까운 미래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필터를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세계 각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의 피부에 와닿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에 밀려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모든 환경의 문제들은 결국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플라스틱 섭취가 저희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별로 이렇게 위해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어느덧 기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떤지, 폭우가 쏟아지지는 않는지, 쏟아지는 환경재앙 속에서 저마다 스스로를 보호하며 고군분투하는 일상.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아직 그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곳에서는 최근 자연환경에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마우스에 경구 투여로 일주일 동안 섭취를 시켰고 그 마우스에서 뇌를 적출해서 이제 조직 염색을 통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는 대조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그룹, 그리고 풍화 가속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그룹 총 3가지의 그룹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함은 물론 자연 환경에 노출된 2차 미세 플라스틱 속에 잠재된 또 다른 유해함까지 밝혀내기 위한 실험. 2차 미세 플라스틱 제작 등의 준비 과정부터 실험군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투여하기까지 약 14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일반 그룹과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그룹, 2차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그룹, 총 3가지 그룹으로 실험한 결과 쥐의 뇌 조직에서 신경 변성과 세포 사멸에 관련된 염증성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뇌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미세 악효세포를 자극해 뇌의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뇌의 잠재적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 쥐의 뇌에서는 뉴런 세포가 길게 팔을 뻗고 있는 반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에게서는 뉴런 세포의 팔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양상을 볼 수 있다. 또 뇌세포의 핵이 더욱 진하게 염색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세포가 사멸한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 확실해진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 이전까지 불분명했던 미세 플라스틱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한 발 다가간 셈이다. 일단 저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혈중 내의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뇌 신경 세포의 손상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섭취 시에 이제 뇌의 손상이라든지 이로 인한 인지 능력이 감소된다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위험하게 다가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도 미세 플라스틱과 질병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인체에 유해한 근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곧 미세 플라스틱이 새로운 보건 환경 문제로 대두될 것을 시사하는 바가 아닐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쌓여가는 연구들이 곧 다가올 미세 플라스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나 환경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에 기인한 2차 미세 플라스틱의 이번 실험 결과는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만큼 우려되는 결과다. 이번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실험실에서는 환경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모방해 동일하게 구현해내고 있다. 이 자연 풍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도나 이제 해풍이나 이러한 여러 자연적인 풍화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이제 파편화되는데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실험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파편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화장품이나 세제 등에 첨가되는 알갱이처럼 애초에 작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외력으로 인해 각각의 형태로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들도 있다. 다양한 변수에 의해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에 매진하는 연구원들. 이들의 행보가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기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전국 바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채집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양과 바닷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좀 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날이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장 가까이서 연구하는 이들이 말하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연구된 지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방안은 조사가 먼저 시행이 돼야 되고요. 일단 제도적으로 저희가 플라스틱 사용을 떠나서 좀 폐기하는 방법을 좀 잘 설립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세탁기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 프랑스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필터를 장착하게 된다. 국내 상황은 좀 늦은 편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생활가전업계에서는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가전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 필터의 사이즈를 줄여서 미세 플라스틱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세척 성능을 가지면서 그런 그 기계적인 미케니컬한 성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가전업계에서도 더욱더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매진해서 그 미세 플라스틱 저감하는 필터나 뭐 그런 기술들을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국내 연구진이 제브라 PC를 이용해 초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와 복합 독성 영향 등을 검증했습니다.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하는 기술뿐 아니라 물속 초미세 플라스틱을 빛과 전기로 농축시켜 실시간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신기술들. 이를 통해 하루빨리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이 단지 이러한 기술만은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인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의 편리함과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활에 좀 이로운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편리하다고 플라스틱을 보통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개개인들이 모두 그거를 다 이룰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나부터 실천을 하는 게 먼저이고, 우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좀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환경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전 당대 최고 가수들이 모여 환경 앨범을 발매했다. 제목은 내일은 늦으리.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외치던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내일이 아닌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1950년대 이후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은 83억 톤 이상. 현재는 연간 3억 8천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 이 중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바다 등에 버려지고 9% 정도가 재활용된다. 하지만 재활용될 때마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악순환.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은 플라스틱 바다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불과 머지않은 미래, 우리의 아이들은 더 이상 푸른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주위에 대다수 많은 것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의 타이어, 페인트 칠된 물건들, 걸어다니는 사람의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그렇게 대기에 섞인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공기와 함께 섭취한다. 성인 한 명이 일주일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대략 신용카드 1개 정도. 이 많은 미세 플라스틱은 때로 배출될 수도 있겠지만 여타 해양 생물들처럼 우리의 몸에 조금씩 축적되어 점점 잠식되어 갈 것이다. 일상 깊이 들어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과의 공존을 이어나가야 한다면 이렇게 속수무책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역습, 그 방어선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